반갑습니다. 네. 몇 분 계시죠? 3분? 7분 계신다 그죠? 지금 현재 7분이신데 제가 어떤 뭐 질문 받고 또 선생님도 궁금하신 거 다하게 질문해 주시고 제가 답변하고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행해 볼 건데 지난주에 여기 이제 사진 찍으시는 황승재 의원님한테 기업가 정신교육을 좀 받으셨죠? 그죠? 그죠? 근데 오늘은 저하고 어떤 얘기를 할 거냐 하면 내가 만약에 뭔가 창업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잖아요. 내가 뭔가 가게를 내 이름으로 차렸을 때 나의 돈이 있긴 하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건가. 자, 옛날에는요. 내가 돈이 없으면 가게를 아무것도 못했어요. 맞죠?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만약에 여기 앞에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커피집을 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이걸 커피집을 하려고 하면 5천만 원이 있어야 된대요. 그럼 내가 5천만 원이 다 있어야만 이걸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요. 선생님들뿐 아니라 이제 소상공인이라 그러죠. 소상공인들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알고 계세요? 나는 정부 지원 사업 누가 나라에서 돈 준다더라. 어떤 돈 주는지 알고 계시는 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맛있는 커피 갖고 있는 저 잘 몰라요. 선생님들뿐 아니라 지금 밖에서 여기 뭐 국수집도 있고 많죠? 네. 그분들도 잘 모르세요. 그래 누가 아느냐? 정보를 아는 사람. 지금 정보. 제가 선생님 언제가 어떤 일 하고 계세요? 무슨 일 하실 때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동유성담기 일어나고 네, 종종 일하고 동료들하고 부딪히기는 하지만 재밌죠? 열심히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런 대답을 이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돈을 벌어갔다.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갔다. 지금 현재 하고 있다. 손 들어보실래요? 돈. 우와. 우와. 선생님 어떤 일 하시면서 돈 버세요? 장애인들 도움이라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거. 시에서 하는 거? 네. 하루 몇 시간씩 일하세요? 8시간. 네. 풀이네요. 풀 가득 하시네요. 재밌으시죠? 그때 급여 나오는 날 어때요, 기분이? 좋죠? 네. 선생님은 어떤 일 하세요? 저는 장애인 행정도우미하고 같은 일! 네. 그 시청에서. 제가 제빵의 참여자 명부에 작성을 그럼 제가 제빵 내가 만들어서 주변에 이렇게 나눠줘 보셨어요? 예. 어때요, 반응들이? 그분들이? 아주 좋았었습니다. 좋죠. 행복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내가 가게를 차려보는 거예요. 그죠? 가게를 차려보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선생님들이 당장 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당장 하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돼요. 괜찮은데 문제는 선생님 지금 내가 뭔가 가게 차릴 생각이 있으실까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 예전에 그런데 지금 예전에는 없어요. 지금 하는 일이 행복하세요? 네. 앞으로 계속 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렇죠. 언젠가 나도 나만의 가게를 한번 차려보고 싶다. 네. 그렇죠. 그러면 뭘 해야 될까? 저 선생님처럼 제과 제빵 하시면 되는데 선생님 자격증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실까요? 근데 사실 내가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또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걸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그 고민을 누가 도와주느냐? 저는 여기서 지금 선생님들하고 1대1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계시는 선생님한테 나 누구 멘토라 그러죠. 멘토가 오셔가지고 나는 어떤 일이 맞을지 나는 잘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할 때 재밌어요. 또 이런 자격증이 있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멘토 선생님이 그럼 선생님은 이쪽 방향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서로 같이 알아보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거를 선생님한테 신청하시면 가능을 하고 그 다음 또 하나 내가 지금 이제 창업을 하려고 준비를 해요. 돈이 1,000만 원밖에 없어. 근데 이걸 알아보니까 4천만 원이 필요하대요. 그럼 얼마 모자라요? 3. 우와! 3천만 원 모자라죠?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옆에 누구한테 친구한테 빌려달라 할 건가? 아니면 부모님한테 달라 할 건가? 아니죠. 우리 성인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볼게요.
근데 선생님 저도 못하는 거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전 다른 사람들 너무 잘하는데 저는 못하는 거 있어요. 지금 대구에서 제가 한 3시간 반 정도 걸려서 왔는데 제가 못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오셨던 항생제 위원님이 같이 동행해 주셨어요. 제가 뭘 못할까요? 같이 왔어요. 그렇죠. 운전 저 잘했어요. 근데 왜 못하게 됐냐면 작년에 제가 왼쪽 시력을 상실하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운전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맞죠? 내가 뭔가 가대를 하려고 하고 이러면은 나 그건 또 어떤데? MBTI 해보신 분? MBTI 검사 해보셨어요? MBTI 해도 재밌는데 나는 성향상 이거 정말 싫어,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싫어 이런 분들 계시고 나는 사람들하고 있는 게 너무 좋아 이런 분들 계세요. 거기에 따라 내가 선택하는 업종도 달라서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나는 사람들은 너무 무서운데 커피집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오면 무섭지? 그쵸? 그런 분은 커피집을 하되 뭘 해야 될까요? 무인 판매, 무인 카페 될까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진행해 볼 건데, 이게 왜 여기가 있죠? 자,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시간에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우리는 특별해요. 우리 누구죠? 일반인이 아니고 우리 누구예요? 장애인이에요. 선생님도 장애인이세요. 그죠? 네. 저는 중장애인이에요. 저는 조만간 저도 이제 선생님과 같은 거기에 낄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어떤 일들을 우리한테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를 볼 거예요. 제가 어제도 장애인 기업 평가를 갔다 왔어요. 그분 사장님이신데 작년에 100억 하셨대요. 100억. 우리 100억, 1억도 큰데 100억을 매출을 올렸어요. 그분은 그 제조업을 하세요. 우리가 자동차에 보면 이렇게 부직포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 하시는 분이세요. 25년 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업이 제가 장애인 기업 평가를 갈 때는 왜 갔냐 하면 실제로 우리 같은 장애인이 거기 대표로 계시나를 검사하고 이걸 나쁘게 악용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죠? 우리한테는 혜택이 많죠. 정부에서 주는 혜택도 있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가짜로 대표님 우리 대표님 해주세요 하고는 그냥 이름만 얹어놓고 지원사업 같은 거는 대표님 이름을 다 받고 일은 누가 해요? 다른 대표가 하고 있어요.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이제 감시하러 가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다녀왔는데 그분 말씀이 그래요.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저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사실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여기 있죠? 해주는 게 별로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분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이 아니에요. 소기업. 그러니까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나뉘죠? 기업이에요, 기업.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선생님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크셨어요? 아니요. 어떻게 했어요? 태어날 때? 아기였죠, 아기. 아기였다가 그다음 어떻게 됐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지금 성인이 된 거죠. 창업도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죠? 내가 가게를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애기예요. 애기 태어나는 걸 창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막 키워야 되죠. 그걸 육성이라고 해요. 우리가 밑에도 보면 뭐 역량 강화, 육성 사업 이런 거 제목 보셨어요? 그걸 이제 키우는 거예요. 육성. 근데 하다 보면 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 어떻게 돼요? 힘들죠? 그럼 누가 도와줘요? 옆에서 선생님들도 도와주시고 하시죠. 그거를 재기라고 얘기해요. 재기. 그런데 끝까지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케어, 포기. 요게 우리가 소상공인의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제가 앞에 거. 그러면 창업 사업화 지원, 점포 지원, 교육, 아이템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뭘 할 건지 다 치우고요. 이거를 그냥 제가 황 의원님이 만들어주신 자료라서 하는데 자, 우리가 창업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금 확보, 돈이 문제다. 돈이 문제다. 과연 돈이 문제일까요? 사실은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네요. 실패. 내가 하기도 전에, 우리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왜? 돈을 까먹잖아요. 맞죠? 내가 실패하고 그냥 실패만 하면 끝나. 근데 가게를 했기 때문에 돈을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인데, 그 다음에 또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시는 게 요거예요. 하지 마라. 네가 뭘, 그쵸? 어때요? 가장 큰 거. 혹시 나는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말려서 못 해본 적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안 계시네요? 일단 주변에서 나 해봐라 분위기인가요? 네? 선생님 어떠세요? 그 선생님은 나는 이거 지금 다니는 직장 여기 센터 치우고 뭔가 창업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망한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대답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어떤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확신이 정확하게 있었을 때, 나 이거 정말 하고 싶어 하면 하셔야 돼요. 해보셔야 돼요. 아니면 계속 후회나와요. 근데 저처럼 제가 나이가 드는 건 60입니다. 머리가 버렸죠. 그죠? 제 나이 돼서 그때 해볼 걸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아직 젊으시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할 수 있는 게 요거예요. 요거랑 요거예요. 요거. 근데 우리가 교육을 지금 교육도 받고 계시죠? 네. 그쵸? 지금 첫 번째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춤형 창업 교육. 자, 바리스타 교육 받으시고, 그죠? 어디 가셔서 바리스타 커피 드시면 바리스타 교육 받으시고, 베이커리 교육 받으시고 하시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 맞춤형 창업 교육. 내가 창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선생님 하품 자꾸 하실래요? 자꾸. 그치, 잠없이 어떻게 해야 될까? 선생님 노래 한 곡 불러줄까요? 여기 지금 마스크도 끼고 이렇게 답답해서 이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자, 교육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것저것 받으시다 보면 내가 너무너무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지금 베이커리 받으신 분 처음에 좋아서 받으셨어요? 아니면 누가 해보라고 해서 받았어요? 내가 이거 해보겠다 했어요? 어땠어요? 나 빵 만들어 볼 거야 했어요? 마이크 드시고? 예. 몇 년째 됐어요? 얼마나 했어요? 지금 학교 때 있었던 거 같아요. 지금 학교 때부터 재밌죠? 예.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어요? 잘 해봐야. 잘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요. 지금 저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교육을 지금 계속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교육받고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행정직으로. 그러면 거기서 이제 돈을 한 1,000만 원 모았어. 나 이제 드디어 베이커리 카페를 할 거야.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 그럼 어떻게 하지? 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자, 창업 정보 지원 사업은 내가 가게 얻을 돈이 잘 없어. 가게 얻을 돈이. 근데 거기가 정말 목도 좋고 상권도 좋아. 사람들도 많이 다녀.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1억 3천까지 정부에서 5년 동안 쓰라고 줘요. 이렇게. 근데 그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이 건물주랑 장애인 종합지원센터를 이렇게 계약을 해서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최대 1억 3천까지 가게를 얻을 수 있는 자금이죠. 자, 그런데 내가 가게만 있다고 해서 안에다 뭐 시설도 없이 빵 팔 수 있나요? 없죠? 예전에는, 몇 년 전에는 요거랑 같이 지원했어요. 요거 1억 3천, 그때 1억 2천이었을 거예요. 요거 2천만 원. 2천만 원 그냥 주는 거예요. 요렇게 했는데 더 많은 선생님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선생님한테가 가게도 주고 안에 시설 하나도 줬어. 옆에 선생님 삐진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거 이제 두 개 나눠주는 거예요. 자, 선생님은 가게만 하세요. 선생님은 2천만 원 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2천만 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게는 내가 얻어야 돼요. 됐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올해는 아쉽게도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만약에 내년에 아니면 후내년에 내가 이런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선생님들이 이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근데 저도
사업 계획서라는 거 쓰면 힘들었어요, 처음에. 누가 도와줬을까요? 전문가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써드려요. 아셨죠? 그거를 본인들이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나 그거 할 수 있다. 난 아무 도움 없이도 내 혼자 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그쵸? 선생님도 힘드실 거예요. 저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것도 컨설팅이라고 해서 멘토 선생님들 찾아가요. 왜? 내 마음대로 아니. 언제 편하세요? 어디로 갈까요? 하고 찾아가서 시간을 한 2시간, 3시간 정도 계속적으로 상담하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3번 정도 만나서 결과물을 탁 줘요. 지금 저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주셨는데 이런 것처럼 사업 계획서를 탁 만들어가고 드려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계시다가 내년에 이런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근데 내년에 내가 10명을 뽑는다 했는데 전국에서 100명이 왔어요. 될까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모자라지 또 보완을 해서 그 다음에 또 할 수도 있고 상반기, 하반기 따로 모을 수도 있어요. 맞죠, 선생님? 잘 아시죠? 아니 담당자 선생님 잘 모르시네요. 그래서 자 상반기 때도 한번, 하반기 때도 한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사례를 드릴게요. 울산에 계시는 선생님인데요. 작년에 제가 작년 3월달에 방문을 했어요. 뭘 하고 싶으세요? 어머니랑 같이 계셨어요.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여기 그 교수님 오셨다 빨리 나와봐 해도 안 나오시고 방에서 꼼짝도 안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집에 누가 찾아오면 부끄러워서 안 나오시는 선생님 계시죠? 네. 그쵸? 그쵸?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얼굴을 못 뵙고 가나 했는데 끝에 나오셨어요. 모자 꼭 눌러 쓰고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 이 선생님 혹시 뭘 하시고 싶으세요? 하고 싶은 거 없대요. 근데 어머니는 뭔가 막 했으면 좋겠어요. 왜? 부모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내 아들이 밖에 가서 사람들하고도 어울리고, 그쵸? 이제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뭘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은 거 없대요. 근데 어머니는 피아노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혼자서도 피아노 학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있는데, 맞아, 있는데, 그치, 있는데. 동료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면 아무도 안 도와주면 절대. 그치, 맞아요. 선생님 하신 말씀 맞아요. 그래서 어머니 혼자서도 피아노 학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밖에 나가셔야 되잖아, 혼자. 그럼 이 아들이 혼자 방에 있는 게 너무 본인은 안쓰럽고 같이 데리고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하는데 여기서 2천만 원을 지원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학원을 하는데 어머니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아들 이름으로 하면 2천만 원이 지원이 되죠. 네. 그래서 아들 이름으로 학원을 했어요. 피아노 학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봤습니다. 원래 작년 3월에 제가 만나서 멘토링을 했죠. 네. 하고 10월 가을에 신청을 하셔가지고 되셔가지고 10월 달에 창업을 하셨어요. 제가 지난달에 가서 울산에 가서 만났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 쌤이, 진서쌤이 너무 웃으면서 막 올라와가지고요. 선생님, 저 학원 원장님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여기서 어떤 역할 하세요? 드럼을 가르칩니다. 드럼. 어머니는 피아노를 가르치시고 선생님들 중에서도 드럼 치시는 분 계시나요? 계시죠? 드럼이 굉장히 선생님들이 그 근육 발달에 좋아요. 그래서 취미로 하시다 보면 이게 되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학원생 중에 드럼을 배우는 분이 몇 분인가요? 두 분. 학원생이 한 60명 되는데 58명이 피아노를 배우고 있어요. 누구 그거죠? 어머니죠. 어머니가 주로 하시는데 자 지섭생 원장님의 학원 수강생은 2명이에요. 드럼 2명, 초등학생 드럼 2명. 그것도 완전 저렴하게 해서. 그러니까 선생님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저거고요. 제가 사진도 찍어왔어요. 원장님 됐어요 하고요.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어떤 면이 그때랑 너무 달라져서 제가 선생님 너무 보기 좋다.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물어봤더니 너무 좋대요. 와서 어머니 일 도와주고
그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됐어요. 요걸로.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감사했어요. 장애인종합체육센터 이 사업화가 너무 좋고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져서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되셨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이제 2천만 원이고요. 요거는 1억 3천. 요거는 1억 3천까지 가게를 빌려줘요. 되셨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어쩜 궁금해하시는 게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요거는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10분 쉬었다가 얘기할 때 잠시 동영상을 보여줄 건데 광주나 뭐 지금 안동 센터 이런 쪽에서는요 뭘 하냐면은 스마트팜. 스마트팜이 뭘까요? 전기로 이용하는 음장 같은 맞아요, 맞아요. 그쵸? 여기 보면은 기계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다가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요렇게밖에 못 짓죠. 요렇게. 근데 스마트팜은 수직으로 이렇게 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하면은 요게 한 평짜리밖에 농사를 못 짓는데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단을 이렇게 세워놓고 하기 때문에 곱하기 3, 곱하기 4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주로 어떤 농사를 짓느냐? 새싹삼이라든지 인삼들 다들 좋아하시죠? 새싹삼이라든지 그 다음에 샐러드 채소 이런 걸 길러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 기르는 거는 길이가 길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확을 해서 포장을 하고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 주로 하느냐 하면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이렇게 해서 부모님과 발달장애인 본인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거가 이제 만약에 순천은 광주가 가깝죠. 광주 그것도 이렇게 자극장이 있어요. 근데 협동조합 형식으로 엮어가지고 내가 혼자 하지 않고 선생님들 가족들이 이렇게 한 5가족, 4가족이 모여가지고 진행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다음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아드님이 바리스타잖아요. 그걸로 창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우리 아들이 좋아해서 계기가 되면은 기회가 되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이렇게 얘기했죠. 그 기회가 언제일까요? 어떤 기회를 말씀하실까요? 이제 아들이 정확히 다 마스터하고 마스터하고. 네. 지가 그러니까 교육을 지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부끄럽다 그죠? 그렇다고 안 들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가 하려고 하고 있어. 엄마 하자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사실 순천에서 강릉은 굉장히 거리가 먼데 제가 있는 대구에서 강릉도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애인 쌤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컨설팅을 다녀보면 커피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커피가 좋아가지고 그 쌤도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주말마다 강릉 커피집에 가서 무료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배운 거예요. 왜 강릉까지 가냐고 여쭤봤더니 우리 그 강릉에 가면 커피 테라로사 그래가지고 그 뭐죠 커피 거리가 엄청 큰 게 있어요. 유명하거든요 강릉에. 그래서 거기 가서 제대로 배우겠다고 가셔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창업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사실 선생님들이 창업하시는 건 좋아요.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창업하신다 하면요 옆에 아까 지인이 말리는 경우가 누구냐 하면 정말 선생님들 걱정하셔서 말리는 경우가 있는데 나쁜 친구들이 붙어요. 이해하죠? 네. 그죠? 내가 그거 이렇게 하라고 해줄게. 이렇게 해서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부모님의 말씀이나 나의 멘토, 내가 정말 믿는 선생님, 그죠? 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같이 근무하는 그분한테 의논도 하시고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스마트팜 관련해서 많이 좀 하고 계세요. 그 스마트팜 수학은 어렵지는 않은 거거든요. 힘들지도 않고 그리고 위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10분 쉬는 동안에 제가 영상을 계속 틀어드릴 거예요. 보시면서 저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창업자 이제 하나 들어볼게요. 시간이 벌써 됐네. 자, 창업교육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창업교육입니다. 네. 요거는요 선생님들이 온라인으로도 하실 수 있으세요. 온라인으로도. 그러면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어떤 걸 듣느냐 저처럼 앞에 나와서 막 이런 걸 녹화를 해놨다가 듣는 경우도 있고
지난주에 하셨던 황성재 강사님의 강의 같은 것도 녹화를 해서 막 듣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나는 내가 지금 현재 가게를 하고 있는데 마케팅 누군가가 와서 좀 사와야 되는데 그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도 녹화를 다 돼 있어요. 그런 거 들으시면 돼요. 그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고 요거는 제가 사업비 얼마 준다고 했어요? 2천만 원까지. 그죠? 2천만 원까지. 이렇게 2천만 원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인테리어도 하고 간판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요 세부적인 거예요. 근데 제외 아르바이트 비용 그 다음에 내 배고파서 밥 먹었어요. 이런 거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교통비 기름 넣었어요. 될까요? 안 돼요. 수도세 냈어요. 안 돼요. 이게 뭐냐면 가게가 운영되는데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거 말해줘요. 그죠? 나 배고팠는데 나도 거기 일하니까 배고픈 거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그건 인정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1억 3천까지 최대 5년까지 해줘요. 5년까지. 내가 진짜로 괜찮은 점포가 있는데 전세 1억 달래요. 1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지원을 하면 돼요. 해서 합격이 되면 선정이 된다고 하죠. 되면 최대 5년까지 그 가게를 쓸 수 있어요, 1억에. 그렇죠? 그럼 나는 뭐 말씀을 해요? 안에 시설만 하면 돼요. 근데 시설도 많이 하면 안 돼요, 요즘. 왜? 주인이 5년 뒤에 나갈 때 처음대로 하고 가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가장 단순한 요즘 인테리어 추세가 복잡하게만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콘크리트도 그냥 노출되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된다. 대신에 권리금, 만약에 권리금이 있었다면 그거는 본인 부담, 월세도 본인 부담, 인테리어 비용은 본인 부담. 됐죠? 얼마까지? 1억 3천까지. 요거 내용이에요. 근데 보시면 자, 3월달, 6월달에 모집을 많이 해요. 상반기, 하반기. 전국에서 30명이에요. 전국에서 30명. 전국에서 30명 오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요거보다는 그냥 순천 지역은 어떤 상권이 저는 솔직히 고백드릴게요. 순천이 처음 가봤어요. 죄송합니다. 자주 이렇게 해요. 그리고 들으면서 뭐 이렇게 큰 도시였어요? 했어요. 제가 화순에 지나가면서 순천을 봤는데 저는 약간 시골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네요. 도시네요. 크네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점포를 얻으면 1억 5천까지 들지 않을 거예요. 1억 3천까지 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점포는 내가 없고 그렇죠? 안에 들어가는 2천만 원은 자 5년 뒤에 1억 3천 내가 점포 얻었다 가져가 버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그 가게에서 나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천만 원은 다시 돌려도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30명 내외를 전국에서 뽑는다. 할게요. 자, 5분만 더 진행하고 조금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들이 나는 정말 좋은 생각이 아이디어가 있어. 이거 하면 나 전국에서 대박 날 것 같아 하는 그런 아이템이 있어요. 그거는 요런 데 들어가가지고 신청해서 한번 해보시면 상금이에요, 상금. 상금은 뭐죠? 내가 잘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이거 타면 정말 잘 될 것 같은가 하는 거 머릿속에만 두지 말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작성하시거나 하셔야 돼요. 되셨죠? 이거는 여기고요. 자, 선생님들이 어쩌면 궁금해하시는 게 이 부분일 수 있어요. 발달장애인 특화 사업장. 제가 얘기했죠. 2022년에는 지금 아산, 여기 익산 돼 있는데 광주, 광산구죠. 광주가 좀 멀지는 않죠. 여기가 지금 스마트팜으로 발달장애인들은 이렇게 가족들이 5가족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기 서울 가면은 지하철역에 스마트팜 문장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죠? 상도역에 있습니다. 나중에 서울 가실 일 있으면 꼭 한번 가보세요. 상도역 7번 출구 지하에 스마트팜 문장이 있어요. 거기서 뭘 하냐면요. 이렇게 샐러드 해가지고 거기서 직접 팔기도 하고 샌드위치도 만들어 팔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스마트팜 그리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기계 하나 어제 얼마였죠? 60만 원이었죠? 60만 원 3단 기계 요새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선반처럼 되어 있어요. 요 정도 높이, 요 정도 높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식물을 길러요. 그게 하나 6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뭘 기르냐 봤더니 그분은 쌍채수를 기르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새싹 인삼을 기르고 있는 도시농부이기도 합니다. 자, 보일까요? 자, 기계가 이겁니다. 제가 어제 가서 지금 이게 스마트한 기계, 지금 3개가 보이죠? 네. 요거 한 대가 60만 원이라고 그러죠. 정사꾼 같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 여기서 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라인을 이렇게 가 쪽을 타고 돌아가는 거 전기를 꽂아두고 그리고 야들이 실내에 있기 때문에 햇빛을 보나요 못 보나요? 못 보죠? 못 봐요. 그러면 여기 위에 등이 있어요. 여기 위에 LED 등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지금 어디냐면 카페예요. 카페에 이분이 이걸 설치를 하고 여기서 기르면 샌드위치 같은 거, 샐러드 같은 거, 브런치 그걸 하시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분이 이거 그냥 본인 돈 주고 샀을까요? 아니요. 국고 보조금으로 그렇죠? 그걸 제가 쉬었다가 어떤 사업으로 이분이 이걸 하고 계신지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는 그럼 하려면 선생님들이 먼저 뭘 해야 돼요? 창업. 요거는 소상공인의 신분일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자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내가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하고 여기 이제 육성이에요.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자, 제가 얘기하는 게 어렵나요? 자, 우리 그 뭐 지금 뭘 먼저 해야 된다고 순서가 선생님? 창업, 그쵸? 근데 창업을 내가 지금 한다고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획 세워서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찾아보고, 그쵸?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여러분 모이셔가지고 광산구 같은데 뭐 벼락도 가보시고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일 가까운 데가 여기죠? 여기서. 그죠? 전북도 뭐죠? 그래서 광산구 같은데 이렇게 가겠습니다. 진행팀에서 제가 대구에서 출발할 때 40분 수업하고 40분 수업하고 10분 쉬어버렸는데 급하게 30분하고 10분 쉬어버렸는데 선생님들한테 밖에 가서 이 선생님 몇 분인지 아세요? 이 선생님 힘들어하시니까 이 선생님이 졸아서 그래. 주시길래 내가 했는데 자, 요방 볼게요 우리 근데 이제 그 광주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아니었네. 농산물 생산 우리 앞으로 진짜 있지가나 그런 데서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실내 농장. 위생복과 위생모를 쓴 남녀가 자잘한 수경작물을 수확합니다. 달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사업주가 돼 직접 식물을 재배하고 판매하는 스마트팜 창업 사업장 가치만두소입니다. 달달장애 자녀와 가족이 함께 모여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식물 재배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합니다. 이거는 지금 진도가 어렵지 않다 보니까 충분히 이렇게 가능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도전을 해봤는데 직접 이렇게 한 달 동안 저희가 지금 실습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가치만두소에는 달달장애 자녀와 가족으로 구성된 5개의 사업주가 입주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마트팜에 관련된 창업 교육과 기술 개발, 멘토링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입주 사업주들은 매년 17톤가량의 식물을 생산해 9천만 원 안팎의 수익을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2년 동안의 창업 교육이 끝나면 독립을 해야 하는데 독립 후에도 정부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돌봄도 가족들이 함께 한다는 점에서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이에요.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데 이 스마트팜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을 기여할 거라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회공헌 제공으로서 역할과 그다음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은 23.2%로 장애인 고용률 평균인 34.9%보다 낮습니다. 근속기간도 3년 10개월로 장애인 평균 근속기간인 6년 11개월의 절반 수준입니다.
가치만두소 특화사업장이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어떠세요? 자, 저거 이렇게 내가 야채 잘라서 포장 나도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예전처럼 식물을 밭에서 기를 때처럼 가서 더운 데 가가지고 물 주고 그 다음에 뭐 비료 주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저 밑에 기계 자체에 그쵸? 양액이 다 흘러요. 양액이라는 게 흘러서 그냥 이렇게 심어 놓으면 자라요. 그리고 옆에 조금 가지를 이렇게 쳐주고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혼자서 하기가 조금 힘든 작업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5가족이 모여가지고 협동조합을 이뤄서 지금 하고 있는데 1년에 9천만 원 같으면 이제 한 가족당 나눠서 하죠. 수익 매출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여기서는 2년밖에 저기서 있지 못해요. 그럼 결국은 나가서 대표님들이, 선생님들이 따로 사업장을 구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때 앞에서 봤던 거 어떤 거 있었어요? 사업화 2천만 원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공간이 작아도 괜찮아요. 이 정도 공간 같으면 밭에서 여기서 키우면 어떻게 돼요? 밖에 땅에는? 여기 밭에 요 바닥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전에 기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키가 크죠? 3단도 있고 4단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스마트팜이 크게 내가 해서 뭐 딸기라든지 냉각에는 자금이 엄청 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조금 전에 보셨던 이런 것들은 가능해요. 되셨죠? 그래서 내가 아직 어떤 걸 해야 될지, 뭘 가지고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될지 생각을 못 해보신 분들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아직 아무 생각 없다 하셨잖아. 그치? 내가 창업을 생각을 안 해봤어요 하셨죠, 선생님이. 그런데 저런 것도 있네 이렇게 되고 선생님 머릿속에 하나 넣어놓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내 친구는 카페를 하고 싶다 했는데 나 카페는 어떤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제가 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울산의 선생님이 뭐 한다 했어요? 그럼. 근데 이제 사실은 어머니가 피아노 학원을 하기 때문에 학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주변에 어머니가 피아노 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건 또 나 탈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이렇게 찾아보시는 거예요. 됐죠? 선생님은 빵, 그죠? 저도 빵 엄청 좋아합니다. 빵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끓입니다. 다음에 오면 선생님이 만든 빵을 내가 가게에서 한번 먹어볼게요. 그때까지 창업하셔요. 커피도 같이. 커피도 같이. 오케이. 그냥 좋아하는 거 다 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안 보셨어요? 자, 지금부터는 내가 창업을 했어요. 자, 이제 창업을 했다고 생각하고 어떤 지원 사업이 있는지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장애인 종합지원센터에서 2천만 원을 받든 1억 3천을 받든 가지고 뭔가 이제 가게를 열었어요. 가게를 열고 나서 이제 애기잖아요, 애기. 창업 애기라고 그랬죠. 이제 열심히 커야 되는데 어떻게 크지? 나는 돈이 조금 모자라.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부터 볼 거예요. 글쎄요, 안 돼요. 꽂으셨어요? 예, 꽂았어요. 근데 안 되는데? 밑으로 내려고 누르세요. 됐어요. 감사합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강화 소상공인 성장 지원 이거를 뭐냐면 내가 이제 창업을 했고 내가 멋진 아이템이 있어요. 예를 들면 스마트팜. 나 스마트팜 할 거예요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혼자 하려고 이렇게 막 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저랑 같이 해봐요 하고 콜이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선생님의 하고 있는 그 아이템을 내가 조금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거에서 나랑 같이 해볼래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파트너. 내 혼자 하는 걸 혼자서 하는데 파트너가 붙은 거예요. 파트너가. 그래서 이 사업에 이제 신청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하시고 싶은 거, 카페, 이런 것도 같이 하는,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같이 하는 거예요. 나는 조금 부족한데 누군가가 같이 해서 이 사업에 선정이 되면은요, 여기 있죠.
소상공인, 이제 선생님들이 소상공인이 된 거예요. 창업을 했으니까. 창작자, 아니면 스타트업, 아니면 뭐 다른, 내하고 전혀 다른 업종의 사람이 나랑 같이 해봐요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100개를 선발해요, 전국에서. 100개. 이거는 선생님들 TV 프로에 그거 봤을 거예요. 경연하는 거 보셨나요? 그러니까 그 가수들 많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10명이 왔다가 5명 줄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가 있어요. 이거는 4천만 원 지원해 주는데 요거는 사실 제가 여기 넣기는 없는데 선생님들이 하시기에 조금 힘든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1년 정도 학교는 아니지만 다녀야 돼요. 수업을 다녀야 돼요. 수업을 다녀서 이거의 좋은 점은 4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지원을 해주고 또 하나는 내가 카페를 하려고 하는데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먼저 한번 해보세요 하고 공간을 줘요. 신기하죠? 여기서 가게를 한번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보세요 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바로 요거예요. 근데 여기는 경쟁이 엄청 세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도 관심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수업을 해요. 선생님들 지금 밑에서 여기 뭐죠? 여기 아까 늘품의 교육도 오셔야 되는데 여기 교육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괜찮은 사업이긴 해요. 이렇게. 아하. 자, 우리 가게에 갔는데 내가 옆에서 식탁에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주문하는 거 보셨어요? 보셨어요? 자, 고깃집에 갔어요. 뭐 먹을래? 하고 앉아갖고 이렇게 하는 거. 앉아서. 종업원이 오는 게 아니라. 그게, 그쵸. 테이블 오더. 그게 요거예요.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사. 이거는 뭘 해주냐 하면, 아까 제가 선생님들 사진 보여드렸죠. 그거 이걸로 했다고 보셔도 돼요. 그것도 이걸로 가능해요. 근데 그분은 제가 뒤에 다른 사업을 설명할 건데 그걸로 했어요. 자, 나는 내가 가게 차렸는데, 자, 선생님 빵집 차렸어요. 베이커리 차렸는데 즐거워했어요. 베이커리 차렸어요. 카페를 차렸어. 손님이 와서 내가 어떤 거 주문할게요. 선생님들한테 얘기해도 되지만 앞에 요새는 다 뭐가 있어요? 키오스크를 내 돈 주고 내가 살 게 아니라 요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500만 원까지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금액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키오스크 필요하다면 이걸로도 있네, 이걸로도 살 수 있다, 정부 지원 받을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내 가게에 도둑이 드나 안 드나 볼 수도 있어요. CCTV도 해줘요. 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서빙 로봇 보셨나요? 네. 식당에 가면 로봇 막 돌아다니죠? 그거 얼마게요?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2천만 원 하는데 요걸로 1,500만 원까지 지원받아요. 그럼 내 돈 얼마 들어요? 50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커피를 로봇팔이 내려주는 거 보셨나요? 그쵸? 그러면 커피를 로봇팔이 내려주면 드립으로 내리면 맛이 항상 일정하대요. 자, 선생님들도 이제 커피를 하고 계시지만 내 기분에 따라 이 드립이, 자, 내가 사실은 3번 천천히 돌려야 되는데 오늘은 얘기하다 까먹었어요. 2분밖에 못 돌렸어요. 커피 맛이 일정한가요? 아니죠. 로봇은 일정해요. 그 로봇팔도 몇 천만 원 해요. 그 다음에 통닭도 튀겨져요. 그쵸? 그 다음에 피자도 만들어요. 이 로봇팔이. 그쵸? 그런 거를 여기서 다 정부에서 해준다니까요. 여기도 있죠. 그죠? 내가 그러면 피자를 못 만들어도 되네. 맞아요. 됐나요? 자, 생각해 볼게요. 내가 피자집 하는데 내가 피자 만드는 기술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로봇팔, 요 사업으로 로봇팔 하나 들라요. 그러면 사람보다 더 많이 만든대요. 그 다음에 내가 사람들하고 누가 오면은 나는 말을 천천히 하고 이렇게 해야 저분이 알아듣는데 손님들이 고객이 기다려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앞에 뭐가 있으면 돼요? 키오스크. 될까요?
키오스크에서 주문하면 대표님들 어떻게 하면 돼요? 저분이 피자 2판 주문했구나. 그러면 기계한테 딱 입력해요. 그러면 로봇팔이 피자 2판 만들고 나중에 포장해서 드리면 돼요. 그죠? 요게 가능한 게 요 사업이다. 스마트 상점. 됐을까요?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근데 요거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점포를 운영해야 된다. 일단 창업을 해주죠. 창업도 안 하는데 이거 줄까요? 아니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하면 돼요. 요거 사업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 어떤 거 지원돼요? 어떤 거? 지원이 없어요. 응? 어떤 거? 선생님을 하시고 싶은데 나는 요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하고 가장 연관성이 있는 거는 키오스크라든지 그런 거예요. 카페에는 테이블 오더를 잘 두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카페에는 테이블 오더를 잘 두지 않아요. 테이블 오더보다는 키오스크가 더 나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식당 같은 데 있죠. 뭐 피자집 같은 데 가면은 테이블 오더 있어요. 사람 한 목숨 하거든요. 됐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 집에서 이런 것들 하고 그죠? 이런 거. 이게 무인 자판기죠. 무인 자판기. 꽃가게 꽃 자판기 이런 거. 그다음에 이런 거 샤이니시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맥도날드 앞에 가면 어때요? 만하게 그 막 메뉴 돌아가는 거 있죠? 그걸 샤이니시라고. 그것도 다 여기서 해줘요. 이 사업에서 해줘요. 옛날에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정말 가격이 힘들었어요. 내 돈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런 것도 지금 최근에 나오는 거는 냉장, 이렇게 시원한 것도 되고 시원하지 않은 것도 되고 같이 나온 게 있어요. 됐나요? 왜 그게 필요하냐면 제품에 따라서는 시원하게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어떤 걸까요? 어떤 걸까요? 음식 같은 거는 무침 같은 거, 그쵸. 무침 김치 같은 그런 거 거, 시원하게 하면 되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뜨거운 거는 아예 안 돼. 그렇지, 국가. 맞아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어떤 거는 시원하게 하고 어떤 건 시원하지 않게 하는 기능을 다 갖춘 무인 판매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제가 정육점이었어요. 정육점인데 이분이 어떤 걸 하시고 싶어 하냐 하면 저녁에는 퇴근하고 나면 고기를 거기가 이제 원룸이 많은 동네예요. 원룸이 많은 동네니까 밤늦게 이제 오는 친구들이 김치찌개 1인분 밀키트죠, 밀키트. 그런 것들을 이런 자판기에서 가져갈 수 있게끔 무인 냉장고 있죠. 그거를 하시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내가 그 가게를, 선생님들이 그 가게를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만 세를 얻었나요? 아니죠? 네. 365일 다 얻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거기 없는 시간에는 그 가게는 어때요? 돈만 까먹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계를 하나 딱 등록을 해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내가 없어도 누군가는 하나를 사가도 판매가 되는 거고 2개를 사가도 판매가 되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주 괜찮은 사업이다. 요즘 뭐죠 이게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보셨죠? 맞죠? 이런 것들 있다. 네, 요거 얘기 드릴 건데요. 제가 아까 사진으로 보여줬던 그게 요거예요. 경험형 스마트 마켓, 똑똑 마켓이라고 일명해요. 선생님들 요걸 좀 기억하고 계셔도 되긴 한데, 자,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자꾸 저 선생님을 얘기하게 되는데, 베이커리 카페를 열었는데, 내가 판매만 해도 되는데, 초등학생들이 옆에 와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 주말에는 와서 같이 빵도 만들고 하는 그런 클래스, 나도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어요 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선생님? 그죠? 왜? 선생님? 예. 그렇죠. 맞아. 그러면 이제 나는 내가 빵 기술을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초등학생들 같이 주말에 가르치고 싶어요 하면
카페 한 켠에다가 꼭 만들 수 있게끔 또 지원을 해줘요. 정부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3천만 원 드릴게요. 이거 가지고 거기다가 테이블도 놓고 뭐 오븐도 놓고 하세요 해요. 그게 뭐 사업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 있죠. 카페가 그걸 하시고자 해서 그 스마트팜 기계를 넣은 거예요. 거기는 뭐냐면 지역은 안동이에요. 경상북도 안동인데 그 체험형 카페를 하시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봤는데 초등학생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 그림 그릴 수 있는 공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도 여기서 지원을 해줘요. 신기하죠? 자, 여기까지 그러면 내가 돈이 한 2천만 원 있어요. 2천만 원 있는데 내 돈이 2천만 원 있어요. 2천만 원 가지고 자 이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해. 앞에서 장애인 종합지원센터에서 2천만 원 받아가지고 얼마 돼요? 내 것까지 4천만 원. 4천만 원. 그리고 이런 거에서 또 받아요. 그러면 돈이 조금 더 많아지겠죠. 근데 사실은 저는 선생님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한 50%, 반 정도는 내가 갖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반 정도는 내가 요거 가게 차리는데 총 다 1억 든다 치면 내가 5천만 원 정도 있고 5천만 원은 정부 지원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나는 1,000만 원밖에 없어요. 9천만 원 정부 지원으로 하고 싶어요. 될까요? 그렇게 되면 잘 되면 좋은데 장사라는 게 안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선생님들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선생님들이 다 소상공인의 창업을 했을 때 얘기입니다. 됐죠? 창업을 했을 때 이런 자격들이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저는 왜 똑똑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똑똑마켓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는 이름 자체가 똑똑마켓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전국에서 100개 업체 정도 많죠?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요거 전부 스마트팜이죠? 스마트팜이죠? 여기는요. 이거 뭘까요? 여기 이게 왜 있을까요? 운동하는 데 가면 제일 처음에 뭐예요 우리? 몸무게가 체지방 분석하고 하죠. 그 기계도 여기서 신기하죠? 그렇죠? 너 선생님은 몸무게가 얼마에, 배에는 복부에는 지방이 얼마가 있고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그렇죠? 그거를 체형 분석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해서 그리고 이거는요 무인으로 옷을 무인으로 살 수 있어요. 무인으로 사람이 없어요 옷가게에. 그 다음에 미용실에 가보시면 자 선생님들 중에 나의 여기 머리 꼭대기를 나는 볼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네? 근데 나는 옆에 친구 건 볼 수 있다. 맞죠? 선생님 옆에 여기 보이죠? 근데 내가 여기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미용실에 가면 원장님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지난번 왔을 때보다 머리가 더 허해지고 이게 쑥 빠졌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진단기를 딱 얹어가지고요. 보면은 앞에 이제 거울이 나와요. 여기 제가 아까 아직 미용실에 앉아있죠? 그럼 저기 딱 보면 제 머리 여기 상태가 다 나와요. 여기 거울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스마트 미러라고 얘기해요. 스마트 미러. 그것도 앞에서 제가 스마트 상점이죠. 거기서 해주는데 제가 축구 선수들처럼 완전 쇼컷 하고 싶어요. 여자 축구 선수처럼. 저 정말 이 머리 길게 자르고 싶거든요. 근데 제 얼굴이 안 맞대요. 자꾸 사람들이. 저 선생님처럼 머리 짧게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어떻게 알아요? 쫙 보이지 않는 이상 몰라요. 그쵸? 그런데 스마트 미러에서 제 얼굴을 이렇게 찍어가지고요. 딱 하면은 가능해요. 이거 에이 이거 이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것도 정부에서 지원해줘요. 자, 선생님 중에 나는 손재주가 너무 좋아요. 미용 기술 배우고 싶어요. 계시나요? 좀 조용하시네. 그쵸? 근데 자, 내가
자, 선생님, 내가 오늘 나는 내년에 미용실 오픈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럼 1년 동안 내가 준비를 해서 배우면 되는데 내일 오픈하고 싶어요. 옆에서 머리 말릴 수 있어요? 아니, 절대 안 가죠. 그렇죠? 그런 것들처럼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미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여기다가 뭐 있다고요? 테이블 오더 앉아가지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불러야 되잖아. 그렇죠? 불러가지고 하는데 선생님들도 테이블 오더 써보니까 어때요? 써보셨죠? 편리해. 편하죠. 그렇죠? 저도 처음에 키오스크 앞에서 엄청 묵직거리거든요. 이건 뭐지? 뒤에 줄 다 저 때문에 밀려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그래서 어쨌든 저가 그 순간 나왔어요. 최초, 그러니까 초창기에. 롯데리아를 갔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돋보기 깨어있는. 아니, 어떡하지? 처음에는 이제 옆에서 물어가지고 했어요. 아, 그다음부터는 뒤에 보고 줄 서 있는데 저 때문에 밀리는 것 같은 거 제가 쓱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은 선생님들도 다 하실 수 있게 쉽게 나와 있습니다. 초창기는 어려웠어요. 지금은 아주 단순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주문할 때 여기에 있는 데를 일부러 찾아가는 분도 계신데요. 왜? 종업을 하고 맞다 이렇게 싫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편하게 먹고 싶은 거 주문하고 거기서 나오는 거 끝. 왜? 누군가가 와서 나한테 말을 거는 것도 싫고 그런 분도 계신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다. 말씀 드리고요. 모르는 거죠? 피부 진단기, 키오스크. 피부 진단기, 두피 진단기. 저는 이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순천에는 모르겠는데 광주 쪽에 미용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 미러를 많이 지금 하시고 계시거든요. 작년 사업에서도 스마트 미러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의외로 소문이 나면 다른 집에는 그게 없잖아요. 우리 집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도 오신대요. 그리고 나의 두피를 오늘 봤는데 한 달 뒤에 가면은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전에 원장님이 기억으로 얘기해 줬거든요. 아이고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더 빠졌네. 이렇게 원장님의 경험으로 얘기한 건데 이런 기계가 있으면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되시죠? 그런 것도 있다. 딸기 농장에도 써요. 딸기 농장에도. 이 부분은 사실 선생님들한테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일단 얘기해볼게요. 이거는 뭐냐 하면 내가 가게를 차렸어요. 차려가지고 요거는 이제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있어요. 처음엔 잘 되다가 손님들도 많이 오고 했는데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럴 때 정부에서 희망 인턴 패키지라고 해서 이거 호프죠? 호프가 뭐예요? 희망. 자, 희망을 주는 거예요. 자, 정부에서 한 2천만 원 주면 그러면 장사 더 잘할 수 있겠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될까요? 그죠? 자, 내가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정부에서 한 2천만 원 줄게. 이걸로 뭐 여기도 조금 고쳐보고 아니면 홍보도 좀 해보고 마케팅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또 지원이에요. 지원.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어머니가 계세요. 어머니가 아들인 바리스타 아들하고 카페를 하려고 해요.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죠? 자, 창업. 장애인 종합지원센터에서 2천만 원 받아가지고 창업을 하고 그 다음에 쭉쭉쭉 가다가 사업이 뭐가 있었어요. 스마트 상점으로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것들 정리를 해서 하고 장사 잘 하다가 조금 힘드네. 그때 요거를 신청하는 거예요. 요거를 신청을 해서 2천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내가 마케팅을 좀 해볼까 이렇게 그런 거 아니면은 조금 주방을 고쳐볼까 아니면은 앞에 간판을 고쳐볼까 이런 게 가능한 게 요 사업이에요. 됐나요? 보세요. 매출 감소로 고생이 많으신 상공인. 그다음에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소상공인. 걱정이 많죠, 저분. 네.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10명밖에 안 왔어요. 답답하죠. 자, 저도 죽집을 했었습니다. 오래됐네요. 진짜 오래됐습니다. 제가 건강상의 문제로 죽을 자꾸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는 죽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는 선생님들처럼 선생님한테 어떻게 얘기했어요? 가게를 하려면 계획을 세우고 조사도 해보고 하세요. 했는데 저는 그런 과정 없이 했어요. 그냥 덜러. 그래서 제가 엄청 혼도 났거든요. 근데 죽 써가지고 죽집 가서 죽 썼어요, 진짜로. 한 1억 말아본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한 8천만 원 정도 말아본 것 같아요. 왜 그랬느냐? 거기가 너무 좋은 상권이 대구 가면 달구글 대로라고 해서 8차선에 엄청나게 차들이 많이 8대가 다니는 도로인데 주차할 곳이 없는 거예요. 몰랐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때는 이런 것도 하기 전이고 하니까 그 상권을 보는 눈이 없었던 거죠. 여기가 이 가게에 이걸 하면은 잘 될까 안 될까요? 또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죽집에 올인한 게 아니라 죽집을 제가 죽을 쓴 게 아니라 그때는 기계가 죽을 끓였어요. 기계가 이렇게 팔이 내려와요. 이렇게 죽 쓰면 정말 팔 아프거든요. 죽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거 하나에 꽂혔어요. 아, 나는 저거를 하면은 팔도 안 아프고 죽을 끓여서 팔 수 있겠네. 그리고 거기가 사무실이 엄청 많은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이 아프니까 다 속이 아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죽이라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죽 썼죠. 죽 썼는데 주차가 안 되니까 어때요? 못 오죠. 자, 못 와요. 그리고 제가 직장인들이 많은 곳이라고 했죠. 직장인들 토요일에 근무하나요? 안 하죠? 토요일 일을 장사 못해요.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제가 다른 일을 하면서 했거든요. 제가 거기서 있으니까 뭐또 있을까? 누구를 써요? 사람을 써야 되죠. 저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는 교회 집사님을 제일 믿을 수 있다 생각하고 집사님을 주방장으로 모셨습니다. 근데 믿었던 집사님이 저희들이 9시, 10시 오픈해서 9시에 문을 닫는데 8시 반에 주문을 하면 안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있으면 줄 거 아닙니까? 주인이 있으면. 주인이 있으면 9시에 문 닫는다 하더라도 손님들 오시면 어떻게 해요? 끓여주죠. 그런데 8시 반에 오시면은요, 9시 마감인데요. 30분 남았잖아요. 근데 9시 마감인데요? 하는 거예요. 그쵸? 그 얘기를 저는 몰랐습니다. 제 지인들이 가서 하다 안 되니까 한 10번 정도 갔던 데를 계속 했잖아요. 오니까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 때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걸 알았다면 지원받아서 뭔가를 바꿔보려고 했겠죠. 근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없어서 다행히 여기 서서 선생님들한테 제 얘기를 하고 이런 정부 지원 사업도 있어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는 없었는데 선생님들이 창업하시면 이런 걸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되셨을까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렇게 줄이 이렇게 정리가 될까요? 내가 창업할 때는 뭐를 해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창업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획을 세워야 된다죠? 계획을 혼자 세우나요? 누가? 선생님한테 물어가지고 멘토 선생님 붙여주세요 하시면 돼요. 알았어요? 자, 저 컨설팅 받아볼 거예요 하시면 도와주실 겁니다. 왜냐? 저희들이 오늘 공문을 발송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일단 창업을 했어요. 올해 하시면 안 돼요. 올해는 지원사항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담을 받으시고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 어떤 걸 할 건지 아니면 그 다음에 어떤 걸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짜시는 거예요. 됐죠? 계획을 짜시고 내년이나 후년에 창업을 해보시는 거예요. 작게, 크게 말고 작게, 크게 하실 거예요. 작게 경험치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것도 사전에 사실 이분이 정말 힘든지를 나갑니다. 제가 나가서 어떤 상황이 제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강의가 끝나고 나면 광주로 넘어가요. 제가 오늘도 내일도 광주에 머물면서 하는 일이 이겁니다. 이분은 과연 정부에서 2천만 원이라는 자금을 지원해줬을 때 회생이 될 건지 살아남을 건지 말 건지를 보러 가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제 생각으로 제가 이제 선생님하고 친해졌어요.
친해져가지고 선생님은 진짜 내일 모레 그냥 문 닫아야 될 상황인데도 제가 선생님 2천만 원 줄게요. 사업 잘하세요. 될까요? 안 되죠? 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체크하고 점수 내고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네, 선생님은 오케이, 자 2천만 원 받아서 자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과 어떤 분들은 교육만 받아도 될 것 같아요. 교육만 받아도 뭔가 바뀔 것 같아요 하는 분들 계세요. 되셨나요? 근데 아쉽게도 여기는 없네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도 안 돼, 교육도 안 돼, 폐업을 권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한 달에 집세가, 월세가 150만원씩 들어가요. 관리비도 합쳐서 한 200만원 들어가는데 매출은 손님이 오시는 게 한 100만원밖에 안 돼요. 하고 있어야 되나요? 문 닫아야 되나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과연 내가 이걸 계속 할 건지 말 건지를 하는 것도 컨설팅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걸 계속 유지를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조금 그만두고 다른 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 판단을 선생님들이 혼자서 하시기는 힘들어요. 저는 사업할 때 누가 어떻게 했어요? 제가 그냥 덜컥 김밥집 하던 거 가서 계약했어. 김밥집 하던 그 할머니가 이거 내일 모레 누가 온다고 했는데 하니까 그 말에 쏘가가지고 덜커덕 계약해서 얼마 까먹었다고요? 8천만 원. 그렇죠? 한 1억 까먹죠. 그죠? 중간에. 그래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좋은 분들이 지금 너무 많고요.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 뭘까요?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건 준비.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저 이제 주황색 예쁜 옷, 티 입으시는 선생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창업을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아직까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창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강의 들으셨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강의를 들으시고 나면 창업이 뭘까까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과연 뭘 해야 앞으로 이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이제 생기는 거죠. 됐죠? 저희들은 사실 여기서 해보세요 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선생님들이 생각을 약간 바꾸시면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어요. 맞죠? 선생님은 이제 가게를 하시고 싶었는데 어떤 방법을 해야 될까? 이랬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네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얘기를 했죠. 내 돈 주고 다 할 필요는 없다. 어떻게 하라고? 정부 지원금을 조금 받아서 그렇게 해서 하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창업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해봤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난주와 5번 주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이제 2번 더 남았죠. 그걸 이렇게 수업을 받으면서 저 부분도 나는 해서 뭔가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제가 이제 아까 사례를 든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오면서도 그 화면한테 말씀드렸던 게 제가 만난 장애인 분 중에 제일 중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을 제가 얘기를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그분도 울산에 계셨는데요. 혼자 이제 생활하고 계셨고 활동 보조 선생님 같이 계셨어요. 같이 계셨는데 여기 하반신이 다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반신이 다 마비가 되니까 거의 침대 같은 데서 생활을 하시고 하반신이 마비가 되니까 이게 뭐죠? 손동작도 안 되시죠? 제가 사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선생님하고 저하고 만나는 거는 사인을 해야 됩니다 하니까 이렇게 기계가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기계가 이렇게 해서 하고 했는데 그분이 하는 게 어떤 사업을 생각하고 계셨냐 하면 선생님이 여행을 너무 가고 싶대요. 여행을. 선생님들 다니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선생님은 한번 어딘가 외출을 하려면 너무 일이 많은 거죠. 왜요? 침대가 거의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본인 같은 그런 분들이 울산에 몇 분 계신데요. 그래서 그런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서 여행 앱을 만들고 싶은데요. 이 선생님이 그 후천적 장애입니다. 후천적 장애고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입으셨기 때문에 과거에 본인이 여행 다닐 때 생각을 못 잊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불편함이 없었는데 지금은 여행조차 여행 아니라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너무 힘드니까 근데 나는 여행을 가고 싶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앱을 개발을 해서 장애인 선생님들하고 하는데 그 울산시에서 하는 그런 그 공모전 같은데 당선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3천만 원인가를 확보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 모자라는 부분은 아까 장애인 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싶다고 하시고 저를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뭔가를 하실 수 있다니까요. 되셨죠? 내가 잘하는 거, 재밌는 거 하시면 돼요. 나는 재밌고 하기 싫은데 다른 사람 옆에 사람 보고 옥수를 잘 먹어. 여기도 옥수를 말을 쓰나요? 네? 여기 뭐라고 쓰나요? 금나게. 아주 금나게. 경상도는 옥수로라고 하거든요. 자, 금나게. 옆에 사람이 금나게 돈을 잘 벌어요. 나도 그거 할 수 있나요? 큰일 나죠.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해서 행복한 거, 내가 재밌는 거 같아요. 되셨죠? 이런 것들도 있다. 자, 전문가가 이제 방문해서 평가하고 지랄합니다. 이렇게 가고요. 그게 바로 경영 개선 사업화예요. 경영 개선 사업화인데, 자, 여기까지인데, 선생님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 지금부터 이제 질문 받아볼게요. 질문. 제가 사실은 이거 외에도 정부에서 지원되는 게 엄청 많아요. 파트별로. 돈도 빌려주는 게 있어요. 대출도 많아요. 그런데 선생님들한테 꼭 필요한 것들만 제가 찍어갖고 와서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 제가 오늘 바라는 거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나에 그냥 줄만 세웠으면 싶어요. 창업, 순서. 자, 창업. 그 다음에 뭐죠? 계획 세우고 창업하고 이렇게 순서. 됐죠? 자, 지금부터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궁금하신 거 말씀해주세요. 아니, 내가 지금 30분, 40분을 떠들었는데 궁금한 게 없다면 너무 완벽하게 했나요? 아니면 좀 썰렁하게 했나요? 시간가요? 지원을 받고 다녔는데 네. 선생님들 모시고 컨설팅을 할 때는 우리가 또 부담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없어요. 네. 자, 컨설팅 할 때는 컨설팅 비용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통해서 컨설팅을 할 때는 컨설팅비가 없어요. 근데 내가 사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여기도 컨설팅 비용이 없어요. 근데 내가 뭐 여기 앞에 시내 순천도 있을 수 있어요. 창업 컨설팅하고 붙여둔 거 보셔서 그런데 가면 몇백만 원부터 많게는 몇천만 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돈이 많으시면 가셔도 돼요. 되셨죠? 그래서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번 하셔가지고 만나셔가지고 나는 어떤 것들을 해보고 싶어요. 어떤 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이 상권에서 될까요?까지도 가능해요. 자, 여기 요 지역이 순천에서도 도심은 아니죠. 도심인가요? 구도심인가요? 네. 그러면 자, 시청? 그럼 시청 주변에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약간 번화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럼 시청 주변에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맞을까요? 아닐까요? 보셔야 돼요. 자, 시청 주변은 관공서가 많이 있으면 저 같은 사례가 될 수 있어요. 주말에 사러 오세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품 분석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아이템이 맞는지도 컨설팅을 멘토 선생님이 만나셔가지고 진행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그 장애인종합지원센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또 질문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나는 뭘 하면 돈을 잘 벌까요? 이런 거 안 보나요? 그거 하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제가 그거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만약 스마트 사업하면요. 네, 스마트 잘 되면 네. 잘 됐는데 안 되면 하락세로 떨어지면 네. 다시 상승세 가려면 어떻게? 내가 스마트팜을 했어요. 스마트팜 판매를 얘기하시는 걸까요? 네. 판매. 자, 좋은 질문 하셨어요. 내가 뭔가를 시작할 때는 이게 누구한테 팔아야 될지, 어디다 팔아야 될지가 관건이에요. 그러면 스마트 상점으로, 그 스마트팜으로 해가지고 야채를 내가 새싹쌈을 할 건지 아니면 쌈채소를 할 건지 샐러드를 할 건지가 나올 거예요. 자, 새싹쌈 같은 경우에는
고깃집 같은데 이런 데를 많이 확보를 하시면 돼요. 고깃집 가면은 고기 위에 이렇게 하나 얹어도 1,000원씩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여기 A라는 업체랑 거래를 막 했는데 여기가 문 닫아버렸어. 내 생각하고 달리 갑자기 막혀버렸잖아요. 그래서 판로를 먼저 여러 군데 해야 되는데 그 판로도 지원을 해줘요. 판로를 찾는 방법도 판로 창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여기 제가 지금 여기는 넣지는 않았어요. 그런 사업도 있어요. 그런 사업도 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스마트 상점에 관심이 그 스마트팜에 관심이 있으시면 도시농부라는 게 있어요. 도시농부. 그래서 거기 들어가 가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저께도 제가 한 분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질문을 받았는데 어떤 거냐면 제가 그 대구에서 강의할 때 새싹삼으로 강의를 하는 분이 있거든요. 일어났어요. 세종연구원에서 수경재배를 배웠던 백땡땡이라는 학생입니다.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도시농부 관리사 자격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어떻게 답을 했냐면 잠깐만요. 제가 이분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모두가 도시농부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필요하신 정보 공유하세요 했거든요.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도시농부 네이버에다가 모두가 도시농부라고 치세요. 머릿속에 넣나요? 네. 진짜로? 네. 메모 안 하셔도 돼요. 네. 자, 모두가 도시농부라는 곳에 딱 들어가면 스타트팜에 관련해서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정보를 자꾸 얻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어머니 어떤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괜찮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창업을 할 때 저희가 사실은 창업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저도 창업을 몇 번을 해봤지만 본의 아니게 이제 뭐 여러 경로로 인해서 하다가 좀 실패도 하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창업을 하실 때는 제가 처음부터 계속 첫 번째 시간부터 얘기했던 게 혼자 생각하지 마라. 혼자 생각하지 말고 절대 팔랑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내가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스마트팜 관심 있으시면 광주 와셔가지고 현장 보시고 나도 여기서 일할 수 있나요? 물어보시고 무료로 일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저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베이커리 관심 있으시면 베이커리 빵집 가셔가지고 저 주말에라도 무료로 아르바이트 해볼게요. 하시고 배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쳐도 될까요?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많이 힘들죠? 네. 그 힘든 것만큼 조금씩 한 가지 이렇게 얻어가시면 나중에 창업을 쉽게 기억나시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